안녕하세요. K입니다.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가? 저자는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추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이 저절로 빠지게 하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섞어 먹을수록 살이 찐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도 물이 70%, 인간의 몸도 물이 70%,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세 가지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필요로 한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그 몸의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인체는 어디서 수분을 얻게 될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의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나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한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채소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 섭취량 중 70%가량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채소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으로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왜 물을 마시는 것이 자양분 섭취와 몸 정화에 충분하지 못한지 이유도 설명하겠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에는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단백질이 칼로리 100분율로 무려 5에서 10%가량, 살구 10%, 바나나 4%, 오이 11%, 포도 4%, 오렌지 7%, 복숭아 8%, 딸기 7%등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된다. 위장과 소장과 대장이 그 3단계다. 위장은 소화 및 분해, 소장은 흡수, 대장은 배출. 이 필요한 영양분들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위장에서 소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된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가득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 바로 쓰레기 청소부의 도움을 받아 대장을 거쳐 배출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은 몸 곳곳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일까?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 즉 오염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인간의 순환기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 바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 깨끗하게 정화된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자이자 미니멀리스트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헬렌 니어링에 대해 아시는가?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 스콧 니어링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팼다. 그는 100살 가까운 나이에 병원이 아닌 자신의 시골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헬렌 니어링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9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다. 그녀는 명저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과일과 생채소는 햇빛으로 익힌 살아있는 음식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음식물 속에 살아있는 조직과 인체의 조직세포가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면 건강을 주는 힘이 생긴다. 우리는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 우리는 위장이 턱턱 막히도록 먹는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위장이 막히면 막힐수록 체중은 더 늘게 되고 비만을 해결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신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몸을 막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우리 몸을 막히게 한다. 그리고 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후에 건강이 나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제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시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매년 미국에선 수십만 건의 관상동맥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비용만 해도 수십만 달러가 든다. 이 수술로 인해 가게가 파산하는 일까지 빈번하다. 수술 한 번으로 평생 벌어놓은 재산이 날아간다는 말이다. 미국인들의 동맥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불행한 수십만 명 중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우리 몸에 거스르는 방식을 그만두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은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몸을 뚫어내는 음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리가 몸을 정화시키는 음식보다 오염시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로다. 그렇다. 우리는 혀끝 미각의 포로이다. 우리는 미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찌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입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금과 옥조로 삼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다. 다른 음식들은 모두 농축되어 있다. 요리를 통해 가공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요리나 가공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건강 상태에 있다. 모든 야생동물들은 잘 먹고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만 생명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 생존에 의해 죽어 없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육식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사자는 한결같이 먹이의 안쪽을 뜯어내고 배를 열어젖혀 내장부터 먹는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을 때 왜 내장부터 먹을까? 거기에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육식동물은 식물이나 과일을 먹는 그 동물을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육식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가 내장부터 먹는 것은 그곳에서 이미 소화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른 기관을 먹는다. 사자는 사냥한 동물의 내장을 다 먹은 다음에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 피를 마셔버린다. 달리 말해서 안에서 먹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근육인 살코기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가능하면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루의 식사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 70%와 농축된 음식 30%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좋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다른 다이어트처럼 일종의 감옥과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무거운 음식을 먹었다 해도 내일이 있다. 아주 새로운 날이다. 전날 수분 함유량이 많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다음 날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 핵심은 무엇이 되었든 수분이 많은 신선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섞어 먹을수록 살이 찐다. 이 부분에서는 소화기관은 너무 지쳐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몸은 더 힘들다. 노폐물을 제거하면 아이들 성적이 올라간다. 이 부분도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인류의 진화 과정 700만 년을 놓고 보았을 때 식탁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었던 때는 없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인류가 식탁 위에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은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과정 중 무려 7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으면서 진화해 오지 않았다. 섞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린다. 왜 그럴까? 음식은 섞으면 섞을수록 쉽게 부패하고 독성 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독성 노폐물을 대변과 소변 그리고 호흡과 땅구멍 등으로 배출하기 시작한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 배출되지 못한 독성 노폐물은? 그렇다. 바로 지방에 저장한다. 독소가 혈관이나 뇌로 가면 사망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노폐물을 일단 지방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배출하려는 자기 방어 기능을 작동시킨다. 지방도 힘들다. 노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친구가 누구일까? 그렇다. 바로 수분이다. 수분과 지방은 서로 힘을 합쳐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가둔다. 기회를 보았다가 배출해버릴 결심을 한다. 그런데 다음날 또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 지방은 다른 지방 친구들과 수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당신의 몸은 이제 독성 물질과 지방과 수분이 가득한 몸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섭취 주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를 받으면 이어지는 다음 주기, 바로 동화 주기와 배출 주기들도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를 지켜야만 섭취 주기가 최고조로 능률화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길 원한다. 몸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디일까? 다리 근육일까? 뇌일까? 심장일까? 틀렸다. 그것은 바로 소화기관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위장과 소장과 대장,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소모된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뇌는 정지 상태가 된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몸의 독소 제거를 위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으로부터 독성 노폐물을 규칙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그 빠진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배출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출 주기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협조 없이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군사를 없애주는 정답이다. 독소 제거를 위해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분해하고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인간의 위장은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농축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하는데 무척 힘들어한다. 한 번에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랫동안 위장에 머무르기 때문에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소장과 대장, 소장 6에서 7m, 대장 1.5에서 2m, 이것을 거쳐 나가야 한다. 소장과 대장의 이름 구별은 그 길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으로 한다. 소장의 지름은 3에서 4cm이고 대장은 소장 지름의 약 2배 정도인데 그래서 지름이 작은 장, 소장과 지름이 큰 장, 대장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어쨌든 소장과 대장을 합쳐서 9m나 되는 소화기관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피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다. 이 음식물은 위장을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장과 대장을 모두 통과하는 데는 20에서 40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소모를 원치 않는다. 음식이 위장 안에서 8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하고 발효되기를 원치 않는다. 20시간 이상 부패한 채로 남아서 장을 망쳐버리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장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약물 복용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길 원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이다. 2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체내에서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소화되고 흡수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주기와 배출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당신이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 한 번에 한 가지 방법은 부패도 되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 한도로 추출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소화불량을 끝내고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 배합의 원리를 어기면 부정적 결과들이 나온다.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긍정적 결과들이 나온다. 긍정적인 것을 구하자. 맨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는 당연히 날씬한 몸매와 청명한 피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는 섭취할 수 있지만 소량을 섭취하라는 거고요. 필요 이상 먹을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섭취하라는 거죠. 또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어 고기와 밥 이런 조합은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듯이 결국엔 이것도 과식이 독이라는 거고 소식은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추고 살이 저절로 빠지게 하라. 몸이 스스로 치유하게 하라. 이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고요. 살이 저절로 빠지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70% 정도, 그 외의 농축된 음식을 30% 정도, 때로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또 섞어 먹을수록 살이 찐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먹어라.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과도한 양을 먹는 과식은 독이 되고 적절한 양을 먹는 소식은 몸에 이상적이라는 거죠. 특히 위장 입장에서 볼 때. 또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했고 단백질 강박증을 버려라 라고 했는데 단백질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고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는 거고 섞어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